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첫 번째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적중특강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라시는 모든 점수로 또 순조롭게 모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선 독해 1부분의 최신 문제의 경향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찾아뵈었는데요. 이번 해에도 제 생각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접속사일 것 같아요. 작년 마무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접속사였고, 마무리 시험뿐만 아니고 연 초반부터 해서 계속 1년 동안에 접속사 문제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짚어드리는 이 접속사들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내용 보실게요. 一天我去海边游玩. 하루는 제가 해변가에 가서 游玩 역시 놀다는 뜻입니다. 놀았는데요. 看见了 거기서 보았대요. 뭘 봤냐면 一只한 척의 위船 어선의 방변 곁에 挂着 걸려져 있었다. 挂하면 걸다라는 뜻이죠. 뭐가 걸렸었냐면 两张왕이 걸려져 있었대요. 이 왕 하면 아마 상왕으로서 많이들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원래는 그물망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있고 배 곁에 두 장의 그물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한 장은 미 하대요. 저 미자는 빽빽하다, 촘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물망이 굉장히 촘촘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장은 수 했대요. 수는요, 성기다, 드문드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이렇게 큰 아이였나 봐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었대요. 자, 이제 어민이 告诉我 저에게 알렸습니다. 密的那张纸 촘촘한 그 한 장이, 즉 요 촘촘한 어망이 是么的 用来 用来는 써 오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해석할 때 사용해서, 써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해서 불라오는 이제 물고기 같은 것을 잡아 올리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뭘 잡는 것이래요. 小鱼, 小虾的 작은 물고기나 작은 새우 같은 것을 잡는 거래요. 요 작고 촘촘한 것은 작은 물고기 잡는 거래요. 자, 그 다음 在我看来 이거는 나의 평가를 이끌 때 쓰는 표현인데요. 내가 봤을 때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在我看来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자, 빈칸 빼고 옆에 문단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선 빈칸 보기 잠깐 볼게요. 그럼 이게 단어입니까? 문장입니까? 문장형 문제죠. 제가 여러 번의 이런 적중특강을 통해서 문장형 푸는 문제, 문제 형식이 어떻게 푸는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마 제 강의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보셨을 것 같은데요. 1번 뭘 물어봅니까? 접속사의 호응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빈칸 주변에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제시 단어들 ABCD 가운데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짝꿍되는 말을 찾아서 답을 고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보시면 모두 접속사가 있어요. 그거 먼저 짚어볼까요? A엔 뭐가 있습니까? 哪怕 即使, 即便, 就是, 就算, 哪怕 그 나파죠. 설령, 설사, 뭐뭐일지라도. 그 다음에 只要, 只要는 뭐뭐 하기만 하면, 오면 하라 이럴 때 只要. 그 다음 세 번째, 因为 뭐뭐이기 때문에 원인을 나타내는 因为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이란이 보이네요. 비록이라는. 그래서 모두 접속사가 보여요. 자, 그렇다면 혹시 이게 접속사 관련 문제라면 이 뒤쪽으로 그것과 호응되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지 아는 방법은 외워야겠죠. 그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파는 여전히 변함없이 라는 의미를 갖는 예나 또 하고 만납니다. 그 다음에 只要는 오면 하라. 얘기하면 줄게. 뭐뭐 하기만 하면 바로. 그래서 就 하고 만나죠. 그 다음 세 번째 因为는 다 아시다시피 所以 하고 만나죠. 그래서 라는. 마지막으로 虽然는 但是可是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랑 만나는데요. 지금 보시듯이 이 뒤쪽에는 얘네랑 연관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풉니까? 첫 번째는 접속사 호응으로 푸는 거였는데 접사가 망했다. 그럼 두 번째 대입법으로 푸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큰 오해점은 관련된 내용을 찾아라. 연관성 있는 걸 답으로 골라봐.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그럼 얘는 연관성 있거나 관련된 애가 아니에요. 원래 이 자리 주인입니다. 출제자가 이게 이제 글 한 편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다가 여기 도려내자. 도려낸 거예요. 원래 얘가 주인이었어요. 이 도려내가지고 얘를 보기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시 이 자리에
주인을 찾아라 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앞뒤 문장의 연결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너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앞뒤 문장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아이, 연결고리를 답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념 이해되셨죠?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빈칸 앞뒤를 보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안하지만 저는 빈칸 앞뒤가 해석이 안 돼요. 선생님 어떡해요? 그러면 포기하셔야 돼요. 여기 앞뒤도 해석이 안 되면서 연결고리 찾는다는 거는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라는 그 판가름은 먼저는 빈칸 주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차근히 집어 넣으셔서 앞뒤 문장을 제일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아이를 답으로 고릅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고민거리를 준다면 그건 답이 되지 않아요. 걔는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 한 번씩 해볼게요. 자, 우선 뒤로 봐야겠죠?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세밀한 촘촘한 그물이 분명히 무엇이다? 가장 치하하면 좋을 가짜죠. 가장 좋은 고기를 잡는 도구래요. 물고기 도구.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게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넣어볼게요. 그 촘촘한 거는 써가지고 작은 물고기, 작은 새우 잡는 겁니다. 라고 어민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파, 설령, 설사 그물의 눈이 모두 아주 작을지라도 여전히 뭔가 이상하죠. 지금 그물의 눈이 모두 작지 않았어요. 하나는 셈이라고 하나는 컸단 말이지. 여기서부터 벌써 탈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거는 사용해가지고 작은 물고기, 작은 새우 잡는 겁니다. 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뭐 하기만 한다면 足够, 충분히 结实, 질기다. 튼튼하다 라는 뜻이죠. 그게 충분히 질기기만 하면 잘 뜯어지지 않고 튼튼하기만 하다면 그러면 그 세밀한 그물이 분명히 무엇이다? 가장 좋은 고기 잡는 도구인 것 같은데요. 너무 자연스럽죠? 정답 그래서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법으로 푸셔야 돼요. 힘들지만. 세 번째는요. 큰 물고기의 판매 가격이 크니까 가장 좋은 도구다. 마지막 비록 작은 물고기의 수량은 많을지라도 하지만 가장 좋은 도구다? 말도 안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B 이렇게 대입법으로 푼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먼저는 만약 접속사가 보인다면 짝꿍을 빨리 생각하셔서 그 짝꿍으로 찾으시고 그래서 안 됐을 때 대입법을 하나씩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도 접속사 문제였는데 두 번째 문제도 접속사로 나왔더라고요. 계속 이어서 보실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런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작은 물고기도 不能漏网. 이漏는 새다라는 그런 뜻이죠. 물은 물인데 빗물이 집 안에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새다라는 뜻이고 漏水 누수되다. 그래서 下水道漏水了. 하수도가 누수됐으니까 你跟房东联系吧.房东에게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청취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실게요. 앞에 있는 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앞에 리엔이 있는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요. 리엔은 뭐뭐조차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최소 범위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니, 작은 물고기조차도 不能漏网 그물에서 새어나가는지 못한대요. 아니, 그 세밀한 이 그 도구는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예쁘게. 이렇게 촘촘한 그물은 작은 물고기조차도 새어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더더군다나 체형이 큰 물고기는요 하고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이 속에 속뜻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체형이 큰 물고기, 작은 것도 못 새어나가는데 체형이 큰, 즉 몸집이 큰 물고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더 안 새어나가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있는 아이를 답으로 고르는 건데 지금 접사들이 있어요. 우선 A의 위치, 위치는 선택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위치 A, 뽀로 B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고 거기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하느니 차라리 B가 낫겠어. 선택 관계로서 뒤쪽을 선택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何况 하물며 뭐뭐네. 야, 선생님도 뭐 모르시는 걸 하물며 나는, 야, 애도 하는 걸 하물며 너는. 그 얘기가 바로 더 말할 필요는 없다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何况이 정답이고요. 끝에 있는 너하고도 이렇게 활용이 돼요. 何况我呢? 何况老师呢? 何况今天呢? 何况汉语呢? 이런 식으로 하물며 뭐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更不用说의 의미가 있는 아이가 바로 이 何况으로 이 자리의 정답입니다. 세 번째 지하로는
아까 그 지시계열이나 지하루는 제가 영상에서 되게 많이 찍었어요. 만약예류와 설사류를 잘 구분해라. 이런 애들이 시험마다 나오니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이 나온다. 이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도 또 정리해놨어요. 얘는 루고 계열이에요. 루고 계열 혹시 외우는 중 한번 해볼까요? 루고, 要是 假如, 假使입니다. 나쁜 경우에 万一 하고 함께 쓰이죠. 그래서 이런 애 중에 하나이고요. 만약에 마지막에 있는 주페이는 언뜻 보면 아닌 걸 빼고는 얼마나 어려워요. 네가 오는 걸 아닌 걸 빼고는. 주가 제거하다, 없애다. 페이는 아니다. 그래서 아닌 걸 빼고는.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只有 뭐뭐 해야만 한다. 네가 오는 걸 아닌 걸 빼고는 걔는 동의하지 않아. 라는 얘기는 네가 와야 돼. 그래 걔가 동의해 주겠지. 라는 只有랑 똑같이 뭐뭐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의미상의 점층, 더더 말할 필요도 없지 이기 때문에 정답이 허광이 되는 것이죠. 어렵죠. 하지만 공부해야죠.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네 가지 정리 한번 보실게요. 아까 위치는 누구랑 만난다고 했어요? 뿌루하고 만납니다. 야, 거기 가느니 차라리 집에 자는 게 낫겠다. 야, 걔 얘기를 듣느니 내가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뒤쪽을 선택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위치, 去哪儿 거기 가느니 뿌루, 在家睡觉 집에서 자는 게 더 낫겠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何况은 连都 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요. 이 최소 범위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조차도 不知道 모르시는데 何况我呢 하물며 나는 更不用说我 더 나는 말할 필요도 없어 이고요. 그 다음에 何况 하고 맨 마지막에 呢 하고 이렇게 많이 짝꿍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假如는 누구랑 같은 뜻? 밑에 써 있죠. 如果要是假如 假使하고 같은 말입니다. 모두 만약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짝꿍은 那么나 就를 만나요. 那么 그리고 就 잘 안 써지는데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那么 혹은 就 나머에서 그냥 나만 써도 의미는 같죠. 그리고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지만 혹시 짝꿍을 만난다면 얘네하고 만납니다. 이건 볼까요? 假如他骗了我 만약에 그가 나를 속인다면 이 피엔이 속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나는 不会原谅的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 会的는 가능성이고 가설에 따라 결과가 바뀔 때 그때 쓰입니다. 자, 마지막에 주페이는 아닌 걸 빼고는 이러면 어렵다고 했어요. 의미적으로 뭐뭐 해야지만이 只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걔가 동의해야지만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보호에 뭐 할 리가 없다. 가지 않을 것이다 해서 유일한 조건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주페이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접속사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몇 시간 얘기하고 제가 영상뿐만 아니고 저희 수업을 듣는 친구한테도 너 얘기해봐, 암기해봐. 사실 이렇게 심하게 물어보진 않지만 함께 암기해봅시다 라고 늘 제가 체크하는 어휘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러가 볼게요. 然而 지금 뭐에 대해서 그러나 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어망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뜨문뜨문하고 하나는 굉장히 촘촘한 거.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찔기기만 하면은 이게 제일 좋은 고기 잡는 도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그만 물고기도 여기를 못 도망가는데 아니 큰 물고기는요. 더 못 도망치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런데 어민이 对我说 저에게 얘기했대요. 密的那张网是 그 촘촘한 그 한 장의 그물은 捞不到 捞는 잡아 올리다예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래요. 왜요? 因为捕捉大鱼之前 捕捉는 포착하다, 잡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기 전에 그물 내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물 안쪽은 이미 被 누구에 의해서 小鱼 작은 물고기와 小蟹 방시의 때 蟹 바로 개입니다. 조만한 새우나 조만한 개. 근데 개를 모르면 그냥 이렇게 작은 물고기만 보시면 돼요. 작은 물고기죠. 물고기나 아니면 개에 의해서 동작되어져 그 결과가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물 안쪽이 이 조만한 물고기들로 가득 뭐 하겠어요? 채워지겠죠. 그래서 채우다 담다라는 동사만 아신다면 금세 답을 찾겠습니다. 자, A 볼게요. 승 하면 오를 승자입니다. 물론 이제 질량 단위 중에서 리터 단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승 하면은 오를 승자여서 5급에서는升高 높이 올라갔다라든지 승질 승진했다. 아니면 아까 말했듯 毫升 하면은 밀리리터 단위고요. 그냥 승만 쓰면 리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단위로도 쓰이는 말이 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다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물 속이 올라서 가득 찼다? 말도 안 돼요. 자, 두 번째.
총 하면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앞으로 뭐 내달리다, 돌진하다는 뜻도 있는데 청취 시험에 아니 왜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아무래도 배가 고픈 것 같아. 그럼 빨리 분유 타서 줘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들 뭘 시켰느냐? 분유 탄다. 이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답이 총나이펀이었습니다. 이 총자는 헹구다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루 같은 것을 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나이펀 그러면 분유를 타다고요. 총간징 그러면 거품 같은 것을 깨끗하게 헹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헹구거나 타고 그 결과가 가득 찬다. 역시 이상하죠. 그 다음에 짠이 바로 점유하고 차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지되어져 그 위치를 그 결과 가득 찼다. 이게 바로 꽉 찼다입니다. 짠말러 그러면 꽉 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짠시엔 혹시 아세요? 짠시엔 통화 중이죠. 제가 A라는 전화기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근데 이 전화기는 이미 B랑 연결 중이야. 즉 선이 차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세 번째 C 전화기는 이 선에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요 상태. 선이 차지되어 있는 이 상태, 占线 바로 통화 중, 통화 중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占便宜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总是想占便宜的人不能成功. 늘 占便宜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 싼 걸 차지한다? 바로 뭐냐면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뭘 얻는다라는 이속차리다. 예, 이속차리다 할 때 짠便宜씁니다. 마지막으로 짠이 아까 점유하고 차지해야 되잖아요. 뒤에 이렇게 수치나 아니면 수량이 올 수 있습니다. 30%, 30%를 차지했다. 3分之2,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치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답이 였던 적도 있고요. 이거 오타가 났네요. 이게 아니고 요거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짠이라 제가 오타 쳤는데 요거 맞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다오는 도망치다, 도피하다 라는 뜻으로서 그 단어가 5급에 자주 많이 나오죠. 다오삐 하면 도피하다. 다오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저 멀리 호랑이가 오는 거 보고 동물 친구들이 다오퍼, 도망쳤다라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오는 도망치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물 안쪽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짠만 이렇게 의미적으로 정답은 C가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부분이에요. 在生活的海洋里, 우리 생활의 바닷속에서, 우리의 삶의 바닷속에서 우리들이 늘 항상 捕不到, 잡아내질 못한대요. 뭐를? 자기가 땡땡하는 큰 물고기를 잡질 못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큰 물고기를 잡고 싶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큰 물고기를 잡기를 뭐 하는 거죠? A부터 넣어볼게요. 자기가梦想, 꿈꾸는 큰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은 너무 괜찮아요. 그럼 왜 큰 물고기를 못 잡을까? 아마도 바로 무엇 때문이다? 자기의 그물에 그 그물 눈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아, 그렇구나. 소탐대실이구나. 내 인생의 그물의 눈이 너무 작다 보니 조만한 걸로 먼저 이 그물에 채우다 보니까 정작 내 인생에 크게 들어와야 되는 큰 물고기가 이 안에 못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은 큰 물고기가 내 인생에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梦想, 꿈꾸는 큰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은 내 정답이 A가 되겠어요. 자, 이 梦想은 동사로서 꿈꾸다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로서는 꿈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 꿈바람일 때는 实现梦想, 꿈을 실현시키다 이렇게 만나고요. 요 밑에 있는 것이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은데 dreams come true 괜찮나요? 중국식으로 꿈이 이루어지다라는 dreams come true 할 때 바로 梦想成真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꿈이 진짜가 되다 해서 dreams come true예요. 꿈이 이루어지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엔토의 두자는 이게 정말 뜻밖에도 길도자예요. 길도자. 그리고 간간히 또 이 한자랑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이 위자는 남을 여자죠. 이렇게만 쓰면은 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 안에 있는 거만 쓰면 남을 여자예요. 근데 여기다가 책받침이라 하죠. 얘를 붙이게 되면 길도자가 됩니다. 도금해 보세요. 전도. 아, 이 젊은이는 전도가 있다. 비전이 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 전도입니다. 두는 5급에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용투, 용도 쓰임새. 그리고 쫑투, 중도에. 이거 거꾸로 써서 두종, 도중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투,汽车, 장투, 장거리, 버스에서 요 두가 들어가는 요 네 종류의 단어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지지 하면 기적이죠. 그러면 기적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적을 창조하죠. 创造奇迹.
그리고 기적을 실현하도록 또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랑 만나고요. 마지막에는 슈슈는 말로 서술하다로서 어떤 상황,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서술이 일을 서술하다, 일을 말하다 쓰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말하는 것이 생동감이 넘치다 할 때는 叙述的非常生动, 굉장히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문제와 그리고 또 주요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봤는데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접속사에 굉장히 이제 힘을 줘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공부한 것들은 정말 필수 어휘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실 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자기 단어장에다가 화면 잠깐 정리해 놓으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공부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좋고요. 혹시 또 여유가 되신다면 저희가 매달 적중 특강을 찍기 때문에 요거 외에도 예를 들면 뭐 파고다 김미나 5급 이런 식으로 HSK 5급 검색하시면 저희 강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이 거기서 보시고 또 다양한 기출 유사 문제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시고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들 속도 조절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난 좀 빨리 듣고 싶다. 그러면 속도 좀 빠르게, 그다음 천천히 듣고 싶다. 그러면 좀 느리게 해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속도 조절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거 모두 다 10분 잘 발휘하시고 모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짜이지?